서울 강남 한복판. 눈부신 유리 외벽에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아침 7시 반이 되자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블랙커피와 노트북 가방을 든 채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미라이 글로벌 본사 1층 로비 앞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빌딩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재. 만 33살. 미라이 글로벌에서 계약직 경비원으로 근무한 지 벌써 2년째라. 회색 제복은 항상 단정하게 다려져 있었고 흰 장갑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눈빛은 조용하지만 또렷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민재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직원들은 그저 경비 아저씨 혹은 문 열어주는 분이라 부를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독일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6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 다녔던 수석 학생이었다는 것을.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학비와 병원비, 생활비까지 떠안게 된 민재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남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첫 해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식당 서빙, 택배, 건설 현장 막노동, 편의점 야간 근무. 그리고 우연히 소개로 들어오게 된 것이 지금의 미라이 글로벌 본사 건물 경비직이었다. 이 일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시간도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밤 시간에 스마트폰 하나로 다시 언어를 독학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언어를 사랑했고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경비원이 갑자기 독일어로 말하면 감동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허세, 이상한 사람, 유튜브나 하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았다. 그의 세계는 작았고 조용했고 누구보다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민재는 건물 앞에서 출근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천천히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하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명확한 걸음걸이. 그녀는 바로 이 건물의 최고 권력자, 미라이 글로벌의 CEO 유지원이었다. 그녀의 뒤로 비서팀장과 고위 간부들이 따라 내렸다. 그날은 독일과 일본의 파트너사들이 함께 방문해 중요한 협력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회사는 전 직원이 긴장 상태였고 전날부터 리허설까지 진행했을 만큼 큰 행사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통역사가 공항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착하지 못한 것이다. 예상보다 40분 이상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로비는 순간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대표님? 비서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지원은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위 간부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민재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그는 일본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ご迷惑をおかけし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ませ。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심지어 파트너사 대표까지 놀라며 미소를 지었다. 일본어 하세요? 비서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분 뒤 독일 측 손님들도 도착했다. 통역사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당황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독일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 Herzlich willkommen. Ich werde Sie zum Konferenzraum führen. 환영합니다.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한 간부는 입을 벌린 채 쳐다보았고 유지원조차 눈썹을 약간 치켜세웠다. 그러나 민재는 담담했다. 그는 그저 손님들을 안내했고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통역을 이어갔다. 회의는 예정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파트너사들은 오히려 통역사의 부재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강민재, 경비원 말입니다. 이력서 좀 가져와 보세요. 그녀는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외외적인 감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 순간에도 민재는 1층 로비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인사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방금 회사의 위기를 구한 인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그렇듯 그림자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붐볐고 강남 대로변에는 검은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강민재는 전날과 똑같이 로비 입구에서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네고 택배를 받았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9시 정각, 그의 이름이 확성기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재님, 21층 비서실로 즉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주변 동료 경비원들과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지? 설마 어제 그 통역한 것 때문에? 혼나는 거 아냐? 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모자를 벗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21층. 미라이 글로벌의 임원진 전용 공간. 일반 직원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은 고요했다. 차가운 금속벽에 그의 모습이 비쳤고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내가 어제 나섰던 게 문제가 되었나? 월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괜히 나섰나? 띵.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향과 함께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카페투은 진회색에 고급스럽고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으며 모든 것이 정갈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비서팀장 오세린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재님, 따라오세요.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을 지나 큰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유지원이 창가 쪽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앉으세요. 민재는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졸로 등록되어 있고 언어 관련 이력은 없더군요. 그런데 어제 6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고려대 언어학과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이어 물었다. 왜 이런 능력을 숨겼습니까? 세상은 경비원이 독일어를 한다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경계하거나 비웃거나요.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았다. 내 말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우고 키우는 동안 수많은 이력을 봐왔습니다. 유학파, 박사, 전직 대기업 간부, 대부분이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민재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뛰어든 사람은 늘 시스템 바깥에 있는 자였습니다. 어제 당신처럼. 민재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나는 지금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일본, 독일, 동유럽까지 언어, 문화, 감각,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침착함.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두 장의 서류를 꺼내 놓았다. 하나는 경비팀 계약 연장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 집중훈련 프로그램 등록서입니다. 무슨 훈련이죠? 미래 글로벌의 국제사업개발본부 신입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내부 인재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며 실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민재는 두 서류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다. 3초간 정적이 흘렀다. 선택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그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는 감정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결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재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유지원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경비원이 아닌 후보자 강민재입니다. 퇴근 후 비서팀에 들러 훈련 등록을 완료하세요. 그날 오후 민재는 로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모두가 놀랐고 일부는 축하했고 또 몇몇은 별표 경비가 무슨 개발본부야? 별표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곧 그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전장이 될 것이었다. 강민재는 오후 2시 정각 8층 교육센터의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안은 고요하고 차분했다.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고 각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태블릿, 교육자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교육 담당 매니저에게 안내받아 4명이 앉게 될 한 라운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다른 3명의 후보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첫 번째는 여성으로 말끔한 바지 정장 차림의 윤소희,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이며 해외 교환학생 경력이 있다. 두 번째는 수줍은 인상의 남성, 정동윤, 통계와 데이터를 잘 다룬다고 소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는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 박승현이었다. 박승현은 이미 사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미라이 글로벌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한 엘리트로 카이스트 졸업 후 곧장 글로벌 마케팅 본부에 입사했고 경영진의 신뢰를 받는 유망주였다. 그가 민재를 보자마자 순간 미간을 찡그렸다. 그리고 다가와 의자에 앉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경비원이라 들었는데 진짜였네요. 주변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다. 윤소희는 놀란 듯 민재를 한번 보고는 애써 시선을 피했고 정동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민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박승현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여긴 경비 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개발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헷갈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 맞습니다. 승현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익숙한 반응이다. 이 정도 시선은 이미 수없이 견뎌왔다. 교육 첫날 OT와 자기소개가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기본적인 글로벌 전략이론, 데이터 분석, 시장 트렌드 이해 등 기초 수업이 이어졌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기본 개념에 익숙했고 발표 자료 준비도 능숙했다. 반면 민재는 정식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되어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첫 주가 지나고 박승현은 어느 날 민재의 자리 옆을 지나가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언어는 잘해도 시장은 언어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안타깝네요. 윤소희가 민재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침묵했고 민재 역시 아무 대꾸 없이 자료를 넘겼다. 그날 저녁 그는 교육센터를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병원비는 빠듯한 생활비로 감당해야 했다.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고 동생은 아직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새벽 2시까지도 교재를 정리하고 강의를 복습했다. 그는 결코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을 생각이 없었다. 이 기회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문일 수 있었다.
2주차 수업부터는 조별 과제가 시작되었고 각자 한 명씩 리더가 되어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박승현은 당연하다는 듯 리더를 자처했고 윤소희와 정동윤은 수긍했다. 민재는 조를 따로 구성하지 못해 개인 과제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놀랐지만 허락했다. 그날 밤 교육전담 비서가 유지원에게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강민재 후보가 혼자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유럽 시장 내 한국 전통공예 상품 수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유지원은 자료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혼자라는 것 불리하겠지만 더 진심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승현이 교육 담당자에게 민재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자격 조건에 관련 분야 경력자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경비원 경력이 어떻게 적합하다는 겁니까? 교육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고는 곧장 유지원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조건은 내가 정한 것이고 예외 역시 내가 결정합니다. 박승현 씨에게 그렇게 전하세요. 교육이 시작된 지 3주째 되는 날, 박승현은 커피 자판기 앞에서 민재를 마주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뭘 하든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왔으니까요.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순간부터 같은 룰로 싸우는 겁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자료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험 없는 자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자. 이제 나는 기회를 쥔 자가 되겠다. 강민재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조용한 방, 창문 밖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서울의 불빛,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회색 노트북. 그는 전날 수업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시장 데이터와 소비자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해 분석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3주간의 교육은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수업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 각자의 배경 차이가 점점 드러났다. 다른 후보자들은 PPT 슬라이드를 빠르게 다듬고 발표 연습을 수월하게 해냈지만 민재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몇 배의 시간을 써야 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승현은 가끔 곁을 지나며 힐끔 쳐다보곤 했다. 그 시선엔 여전히 미묘한 경멸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강민재 씨, 그거 영어 버전이죠? 이탈리아 시장을 영국 소비자 분석과 같이 넣었는지 궁금해서요. 승현이 일부러 묻자 민재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장인 정신과 지역 특산품에 민감하다는 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와 연결하면 충분히 차별화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돌아섰지만 얼굴엔 여전히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몇 걸음 걸은 뒤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 건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죠. 책으로만 배운 감성은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5해 전, 그는 서울의 한 중소수출업체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식 입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독일 바이어가 방문하는 날이었다. 그는 독일어로 세세한 안내를 했고 바이어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회의 중 제품 규격서 번역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문서는 민재가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 번역을 맡은 인턴이 실수를 한 것이었지만 회사는 문제를 조용히 덮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민재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 너는 고졸이지? 계약서에도 너 이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냥 조용히 나가줘. 문제 키우지 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재는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명함도, 직급도, 증명서도.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언가를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때와는 달랐다. 이번엔 계약서가 있었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주 금요일, 교육 담당자는 모든 후보자에게 과제 발표 주제와 일정을 공지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각자 혹은 조별로 15분간 발표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한국 전통 제품의 해외 진출 전략이며 발표 후에는 Q&A 세션이 있습니다. 박승현의 조는 이미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윤소희와 정동윤도 능숙하게 발표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는 교육센터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슬라이드에는 통계나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과 이야기, 그리고 손길이 담긴 제품들이 있었다. 전북 전주의 부채 공방, 안동의 나전칠기 장인, 부산의 손바느질 가방 제작소. 그가 직접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발표 당일, 회의실 안에는 유지원 대표와 외부 심사위원, 마케팅 부서장 등 10여 명의 평가자들이 앉아 있었다. 박승현 조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슬라이드는 정교했고 그래프와 수치는 명확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일본 시장 내 소비자 구매 행동을 분석하고 미라이 글로벌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끝나자마자 박수가 이어졌다. 유지원은 아무 말 없이 메모만 했다. 그리고 민재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슬라이드 없이 무대 중앙에 섰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전북 전주의 부채장인 최연호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부채는 손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기계 없이 하루에 3개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산 독일인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상품이 아닌 이야기와 진심을 삽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민재는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한국의 공예는 단지 상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시간, 삶,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외국인 평가자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천천히 다른 이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다. 유지원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발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승현은 처음으로 말없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비웃지 않았다. 단지 짧게 시선을 준 뒤 돌아섰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군가의 관심과 경계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재의 발표는 교육팀 내부에서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순한 자료 정리나 수치 분석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은 심사위원들에게 별표 이야기가 있는 전략 별표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표가 끝난 지 하루 뒤 교육 담당 비서는 대표 유지원의 방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어제 발표 관련 피드백 정리본입니다. 외부 평가자 3명 모두 강민재 후보의 발표를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지원은 자료를 조용히 넘겼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박승현 후보는 뭐라고 하던가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는 민재 후보가 발표에서 사용한 사진과 사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주의 공방이나 장인들과의 연결은 회사 외부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유지원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박승현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승현은 마케팅 본부의 한 고참 팀장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팀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발표 진짜 괜찮다고 보셨어요? 팀장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솔직히 스토리텔링은 좋았어. 감성도 있었고. 근데 말이지, 그런 건 단기적으로 반짝일 수 있어도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삼기엔 위험하지. 박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런 사람한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면 우리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뭔가 생각 있는 거냐? 박승현은 아무 대답 없이 술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의 눈빛은 조용히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일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윤서진 이사였다. 윤서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재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했다. 그는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썼던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당시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 자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내쫓았던 사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라이 글로벌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번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땐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서요. 민재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당혹, 그리고 의심.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윤서진의 최근 이력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현재 미라이 글로벌의 외부 전략 자문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소속은 외부지만 임원급 회의에는 참여 가능한 위치였다. 민재는 곧장 결심했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정확히 무엇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며칠 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들은 다시 마주했다. 서진은 여전히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녀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다. 민재 씨,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네요. 그녀는 말을 꺼냈다. 그때 당신이 떠맡았던 실수는 사실 본사에 보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금은 무슨 이유로 날 다시 찾은 겁니까?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박승현이 당신을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몇 명의 고참들과 함께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승현 같은 인물이 이 회사의 핵심이 되는 걸 막고 싶어서일 수도 있죠. 민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늘을 품고 있었다. 당신을 믿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도 됩니다. 지금 당신을 시험하려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 전체가 당신을 이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눈빛과 싸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메모 하나를 테이블 위에 밀어주었다. 다음 전략회의에 당신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프레젠테이션이 나올 겁니다. 민재는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이름과 회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지켜야 할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미라이 글로벌 본사 21층 전략회의실에는 정장 차림의 임원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글로벌 시장 확장에 관한 핵심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민재는 손에 프린트 자료를 들고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그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고 있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글로벌 전략회의에 강민재 후보도 참석합니다.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을 받는 자격을 의미했다. 그리고 민재는 그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자리는 시험장이자, 덧치자, 마지막 문턱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승현이 먼저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승현은 짧게 웃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유지원 대표는 회의실 중앙 좌석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서가 민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대표님 지시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임원들은 눈에 띄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입 후보가 이 자리에. 전례 없는 일이야.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일본 시장 진출 현황 보고가 이어졌고 이어 독일 파트너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나왔다. 박승현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독일 바이어와의 협상 과정, 시장 반응, 그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외부 채널을 통한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말끝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저희 내부 기준에 따르면 교육생이 독자적으로 외부 업체와 접촉하는 것은 보안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에 민재가 참석했던 인사동 공예 박람회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을 띄웠다. 거기에는 민재가 독일인과 대화하며 전통 부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몇몇 임원들의 눈썹이 움직였다. 유지원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박승현은 말을 이었다. 물론 의도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게다가 정식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말은 사실상 민재를 무책임하고 자격 없는 인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유지원은 민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 후보자,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쥔 자료를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저는 해당 박람회의 대표님 지시에 따라 참관하러 갔습니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독일 파트너사 바이어가 방문해 직접 설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며 바이어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보여주었다. 메일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협력 제안이 담긴 문장들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해당 설명은 전시품에 한정되었고 미라이 글로벌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어는 이후 직접 본사로 연락해왔고 해당 내용은 지금 논의 중인 협력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회사를 위협하거나 넘어서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기회가 있을 때 한 발자국 더 내딛었을 뿐입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박승현은 시선을 돌렸고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유지원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대표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그녀는 내용을 읽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요. 지금 독일 파트너사 측에서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대형 화면이 켜졌고 독일 본사의 대표인 미하엘 슈나이더가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슈나이더는 말했다. 지난 인사동 박람회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강민재, 맞습니까? 유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설명과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 그분이 속한 조직에 대해 조사를 했고 협력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의 협력은 그분이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의 이름을 포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논의를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박승현은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종료된 뒤 그녀는 회의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민재 후보는 이제부터 미라이 글로벌 국제협력팀의 공식 프로젝트 멤버로 임명됩니다. 향후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은 그의 주도 아래 진행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누군가의 배경보다
행동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더 이상 출신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민재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누구도 다시 그를 밀어내지 못할 것이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강민재의 이름은 미라이 글로벌 내부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뒤덮었다. 경비 출신이 독일 계약을 따냈대. 회의 중에 영상통화로 외국 파트너가 직접 그 사람 이름을 불렀다던데. 실화냐? 진짜 실력인가?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구내식당. 그가 어디를 지나가든 누군가 속삭이고 누군가 눈길을 주었다. 관심은 순식간에 의혹과 호기심, 그리고 일부의 경계로 변했다. 그리고 결국 사내 언론팀이 연락을 해왔다. 강민재님, 내부 뉴스레터와 인터뷰 콘텐츠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과가 워낙 화제가 되어서요. 내부 직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재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존 업무에 집중했다. 독일 파트너사와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그리고 다가오는 미팅 준비. 명함 하나 없던 사람이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창구가 되었고 그 변화는 매일의 책임감으로 실감되었다. 그러나 관심이 커지면 그만큼 그림자도 커지는 법이다. 박승현은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그를 따르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누군가는 대표가 감성에 치우쳐 결정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적 한 번으로 구조를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재는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싸울 수단도 싸워야 할 이유도 달라졌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교육생이 아니라 직접 계약에 이름이 들어간 책임자였다. 하루는 팀 내 소규모 회의에서 새로운 유럽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박승현도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민재에게 직접 물었다. 혹시 외국 파트너들과의 서신에서 당신 이름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혼란을 주진 않을까요? 우리가 정식 조직 구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겉보기에는 조직의 효율을 위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민재의 존재를 격화시키려는 시도였다. 민재는 조용히 답했다. 파트너사에서 원하는 건 공식적인 직함보다 그들과 직접 소통하고 신뢰를 쌓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유지원 대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유명 경제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강민재님, 귀하의 이야기가 내부 관계자에 의해 외부로 퍼졌습니다. 최근 한국 대기업 조직 문화와 계층 구조에 대한 대담의 중심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정중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경비원이 임원이 된 구조라는 프레임이었고 기사 제목도 이미 정해진 듯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한 뒤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빛 속에서 그는 다시 익숙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바랐던 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게 박수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저 한 번쯤 기회를 제대로 쥐어보고 싶었고 쥔 이상 버티고 싶었을 뿐이다. 며칠 뒤 내부 교육센터에서 새로운 기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간담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입사일에서 2년차 직원들과 신입 인턴, 그리고 교육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 강연자로 섭외된 사람은 강민재였다. 그는 여전히 출연을 망설였지만 유지원이 직접 부탁했다.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역할입니다. 무대에 선 민재는 간단한 인사 후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20살에 언어를 공부했고 25에 그만두었습니다. 30이 넘도록 경비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객석은 조용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았느냐고요.
왜 이력서를 내지 않았느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어떤 채용 공고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누군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배경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시 걸을 용기를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객석의 몇몇 신입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미래를 상상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대표실에서 유지원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좋은 연설이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차를 따르며 덧붙였다. 이제는 조직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곧 책임이 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빛이 새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또렷해진다는 것을. 며칠 사이 회사 내부 분위기는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크고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다. 강민재의 존재는 어느새 단순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질문 그 자체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실력이 있으니 자격이 있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절차와 구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 중심에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고 회의실 안에서는 정확한 의견만을 제시했다. 어떤 자리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한 태도와는 반대로 그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부 포털 사이트에 익명 게시판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비 출신의 실력자. 언론에 안 나간 진짜 이야기. 제목부터 자극적인 그 글은 마치 민재가 회사의 정치적 홍보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익명 게시글에는 그가 외부 행사에서 마치 대표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주장, 회사 정책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인 시간, 장소와 함께 나열돼 있었다. 글이 퍼지자 내부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믿었고 누군가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제 그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그 게시글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몇몇 동료의 시선과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마케팅 부서의 윤소희가 직접 찾아와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포털 보셨나요? 무슨 포털이요? 익명 게시판에 민재 씨 관련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많이 퍼졌고 댓글도 많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재는 즉시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는 글의 내용을 찬찬히 읽었다.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들이 섞여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글쓴이가 내부 정보에 상당히 정통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곧바로 시스템상 접근 권한이 있는 부서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승현. 민재는 그 즉시 게시물 캡처본과 함께 인사팀에 정식으로 사내 명예훼손 및 사실 확인 요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게시물은 지워지지 않은 채 수백 개의 댓글만 쌓여갔다. 그 사이 외부 파트너 사인 독일 미하엘 대표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최근 기사 내부 상황에 대해 일부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그 메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는 대표 유지원의 비서에게 연락을 넣었다. 대표님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독 면담 요청드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좋습니다. 면담은 이틀 후 저녁 8시 대표실에서 이루어졌다. 유지원은 조용히 민재를 맞이했다. 무슨 일인가요? 민재는 자리 앞에 앉으며 캡처된 게시물, 독일 파트너사의 메일, 인사팀 대응 내역을 한 장 한 장 꺼냈다. 대표님, 저는 지금 회사 내에서 비공식적이고 익명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 왜곡이 포함돼 있고 회사 이미지뿐 아니라 파트너사의 실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지원은 묵묵히 자료를 넘기며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마주하니 더 무겁군요. 대표님께서 이런 걸 알고 계셨다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했다. 난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당신이 싸움을 키우지 않고도 끝까지 증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이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공격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운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겠죠. 유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쳤다. 좋아요. 조사를 시작합시다. 사내 익명 게시판은 완전한 익명이 아닙니다. 특정 부서만이 접근 권한을 갖고 있으니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전사 전략 브리핑에서 당신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 간략히 입장을 밝혀주세요. 조용히 무너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무수히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책임감.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강하게 떠오른 감정은 단 하나였다. 이 자리는 쉽게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지켜야 했다. 반드시. 전사 전략 브리핑 당일 아침. 강민재는 본사 1층 대강당 입구 앞에 서 있었다. 흰 셔츠에 네이비색 재킷, 단정하게 다린 슬랙스, 단순한 복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직원이 참석하거나 사내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공식 주제는 국제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보고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은 최근의 논란에 대한 강민재의 입장을 들으러 온 것이었다. 그는 손에 준비한 원고를 들고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다. 뒤이어 나타난 유지원 대표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편견을 흔들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이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쳤다. 그는 단상 위로 걸어올라 무대를 마주한 수백 쌍의 눈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무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새기듯이 말을 이어갔다. 최근 익명 게시판에 저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성숙한 대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글은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조직의 가치와 기준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 이곳저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나 시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배경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작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유는 출발선이 아니라 목적지 때문입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어를 연습했고 매일 새벽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 기회가 오고 저는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국 파트너사는 저를 통해 회사를 보았고 회사의 진심을 느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자격이 없다면 우리 조직은 대체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객석은 조용했다. 그 어떤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을 변호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경력을 가진 누군가에겐 당연한 무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던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에겐 단 한 번의 말, 단 한 줄의 신뢰가 전부입니다. 우리 조직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어 대강당 안에 천천히 박수가 퍼졌다. 박수는 점점 커졌고 수많은 자리에서 직원들이 일어섰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오후 대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윤리경영팀과 법무팀, 보안팀이 참석했고 유지원 대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익명 게시판 유출자 확인은 가능합니까?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로그 추적 결과 특정 계정이 외부 서버와 연동되어 있었고 회사 내 IP로는 마케팅 전략팀 소속입니다. 유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된 대상은 박승현 팀장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유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규정 위반은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든지 외외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단행하세요. 이틀 후 전사 공지사항의 별표 내부 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인사조치 별표라는 제목의 공고가 떴다.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민재는 한 통의 짧은 메일을 받았다. 민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사팀 신입 이은지 드림. 그는 천천히 메일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저녁은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내 길을 간다. 몇 달이 흘렀다. 초겨울 바람이 본사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고 회의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미라이 글로벌의 국제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독일과의 협약이 본계약으로 이어졌고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의 소규모 바이어들이 잇따라 관심을 보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강민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어떤 미디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사내 인터뷰도 거절했다. 누군가는 아쉬워했고 누군가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일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오전엔 파트너사와의 통화 및 미팅, 오후엔 시장 리서치와 전략 보고서 작성, 저녁엔 후배 교육생들과의 피드백 회의. 사무실 가장 구석,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늘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별표 조용한 변화의 상징 별표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대표실에서 민재에게 연락이 왔다. 유지원 대표가 그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대표실 문을 두드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 씨, 들어와요. 앉으세요. 유지원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부도 많이 바뀌었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유지원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회사의 공식 제안서입니다. 국제전략본부 신설이 결정되었고 그 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당신을 지명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민재는 손끝으로 서류를 살짝 밀어보았다. 그 위엔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제는 후보자도 임시 담당자도 아닌 정식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는 잠시 말을 잃었고 유지원은 조용히 덧붙였다. 혹시 부담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했어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지원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말해보세요. 조직의 일부 자리를 별표 비정규 경력자에게 열어주고 싶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실제 역량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경로를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지원은 짧은 침묵 끝에 미소를 지었다. 이미 준비 중이었어요. 당신이 보여줬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진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홀로 버틴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조용히 진행된 본부 신설식에서 강민재는 정식으로 국제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큰 축사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 대부분은 그가 걸어온 여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사무실 한켠 작은 테이블에 앉아 후배 교육생 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후배가 물었다. 본부장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비하실 때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뭐였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민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저 두려웠어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회가 온다면 못 잡았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어 말했다.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건 늘 선택해야 해요. 그게 더 어렵죠. 후배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깊어지고 민재는 어느 날 오후 짧은 연차를 내고 서울 외곽의 한 공방을 찾았다. 그곳은 과거 인사동 박람회에서 자신에게 부채를 선물해준 장인의 작업실이었다. 오랜만이네, 젊은이. 그는 부끄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때 그 부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왔다. 사람들이 부채 하나에 뭘 그리 감동받느냐고 묻더군. 하지만 자네가 보여줬지. 물건에 담긴 진심은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민재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상의 기준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음을 그는 이제 믿게 되었다. 몇 달 뒤 미라이 글로벌은 공식 채용 공고를 통해 역량 기반 비경력 트랙을 신설했다. 응시 자격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학력, 나이, 경력 무관. 단,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공고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명이 지원서를 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열어준 문이다. 그 문을 통해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정문 앞에서 보안요원이 그를 향해 인사했다. 오늘도 늦게 퇴근하시네요, 본부장님.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원래 이 시간에 퇴근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는 천천히 걸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따뜻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문은 누군가에게는 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작을 열었던 단 한 명의 이름 없는 손이었음을.